금혁이랑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음. 아니, 어쩌다가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다 이렇게 후져졌을까? 아,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잘나고 그 똑똑한 놈들은 애초에 정치도 안 하고 그치. 탈출했다 이미. 아, 한국을 탈출했다. 아. 한국이 갈수록 자꾸 뭔가 좀 후져지고 음. 뭔가 더 이상 발전 안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천재 같은 애들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한국에서 썩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기회가 있으니까 더 큰 물에서 노는 거야. 아이비리그 가고 하버드 가고 미국에서 취직하고 그러면 미국 잘 되는 일이잖아. 그게 그치. 결국에는. 똑똑한 놈은 이미 다 어. 나가고 어중이 떠중이만 남아서 이렇다. 그나마 국내에서 똑똑한 놈들도 정치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치. 옛날에는 정치가 뭔가 끝판왕이었잖아. 음. 근데 지금은 똑똑한 놈들은 정치 안 하려고 하지. 절대 안 하지. 어떤 개수모를 당하려고. 어중이 떠중이들 뭐 음. 이도저도 아닌데 조금 똑똑한데 말빨은 좀 괜찮고 주변에서 자꾸 해라 하고 집에 돈은 조금 있으니 능력은 없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 보면서 딱 느낀 게 난 저 사람들이 국내 최고 엘리트들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지. 최고 엘리트들은 다 기업들 사건 맡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 김현장 같지. 파면 이거 안 해. 아 진짜 똑똑한 놈들이 변했어도 뭐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러네. 요즘 막 진짜로 정말 똑똑한 인물들 막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문물을 들고 오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서강학파라 그래서 서강대 경제학부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독일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공부하고 와서 유럽 서구의 그 최고의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딱 들여와가지고 나라를 막 이렇게 했잖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자기 사업하려고 하겠지. 어디 나가 있잖아. 딴 데 나가 있잖아. 씨발 해외에서 개쩌는 아이템을 발견했다? 그럼 이제 국가에다가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다 먹어야지. 내가 이 시장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렇지. 나 같아도 근데 그래. 그게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애국심의 연결점인 것 같아. 옛날엔 똑똑함과 애국심이 플러스였다면 지금은 똑똑함과 이기심인 것 같아. 그치. 아, 똑똑하면 국가에 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좀 베풀어야겠다. 지금은 내가 똑똑하면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이제는 내가 잘나면 됐지. 맞아.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같기는 해. 없어. 뭔가 전쟁 나면 즉시 참전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게 있잖아. 그치. 뭐 우리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일단 강제징용 당할 건데 강제징용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라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 처자식 데리고 어디론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건 잘 모르겠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대 초중반이면은 차라리 혈기왕성하거나 그땐 그리고 가슴 뜨거우니까 잃을 것도 없는 시기잖아. 돈도 없고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도 없고 가진 건 몸뚱아리와 열정밖에 없는 시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때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서든어택 말고 없잖아. 서든어택에서 클릭 몇 번 하면 상대방 이제 죽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막 우크라이나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검색 조금만 하면은 쟤네들 진짜 이게 리얼이구나 알 수 있잖아. 막 드론 소리 윙윙 거리고. 진짜 무섭더라. 무슨 벌 날아다니는 거 마냥. 그래. 엄청 큰 벌 날아다니는 소리. 진짜 나는 그냥 삼자가 그냥 듣기에도 저 소리를 전장에서 들으면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진짜 경험해서 막 내 옆에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이런 거 보면은 트라우마 좀 세게 오지 않을까. 그치. 무서워서 못 살지. 난 그런 걸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다? 아까 금모으기 운동 때도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게 과거에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됐잖아.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과실로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우리 마을 좋아지고 이 사람이 나도 끌어주고 나도 이 사람 끌어주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로 인해서 국가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모두가 나눠먹는 아주 사회주의적 세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부정부패가 누적이 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배신당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봐오면서 이게 정말 부질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후세대가 선언적으로 깨달아버린 거야. 우리 윗세대분들, 그러니까 참전용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수당이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막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지내신다.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진일파들은 막 잘 살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해도 그 어떠한 보상도 없구나. 대가가 겨우 이거야. 내가 그러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어. 그리고 저기 근무호기 운동 때도 열심히 한 푼 두 푼 다 모아가지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선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고도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과소비가 문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방만했던 정부의 경영이나 그 기업들의 문어발 시설 확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보면 야 이거 씨발 다 개뿔 아무 의미 없구나. 국민들이 뭐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 일본 버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큰 틀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거를 스스로 나서서 하는 시대는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나라에 대한 그게 없어. 사실 이사 가면 끝이야. 넓게 보면은 그냥 내가 사는 곳이야. 이사야. 너는 고향이 대전이잖아. 응. 하지만 돈 벌러 서울에 서울로 왔잖아. 왔지. 근데 그거 가지고 대전 사람들이 뭐 대전을 버린 이런 거로 생각 안 하잖아. 서울로 이주를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자 뭐 이주민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직장 생기면은 그냥 거기로 가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중국에 직장이 생겨, 그럼 중국 가는 거고. 그래. 이게 뭔 상관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 보니 뭐 중국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해. 그럼 그냥 거기 터 잡는 그치. 거지 뭐. 뿌리 내리고 사는 거지.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닌 거죠. 아니 애초에 뭐 그 뿌리 의식 같은 게 많이 옅어졌잖아. 너네 제사 지내냐? 나 아빠까지는 지냈어. 아버지 세대까지는? 그치. 우리도 아버지 세대까지 하고 그 묘지 다 이제 이장해가지고선 그 화장해서 뿌려버렸거든. 다 묘가 없어 이제 우리도 제사도 이제 안 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 제사 아직도 지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아직도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 가장 밀접한 우리 조상에 대한 의식마저도 이렇게 옅은데 맞아. 저 공허한 이 추상적인 국가에 대한 이게 남아 있겠냐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장 옆집 시끄러우면 찾아가가지고 이거 조용히 하세요 하는데 이웃 사촌이 어디 있어?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됐어.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결석 사유 중에서 좀 자주 있었던 게 하나가 제사야. 아 그랬었나? 제사 지내러 저 지방 가야 되니까 오늘 빠집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있었어. 어. 그게 좀 잦은 결석 사유 중에 하나야. 좀 흔한 사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래 뭐 너무 자주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조상이 몇 명이니 그러면 몇 대까지 지내는 거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부모 자식의 뭐라 해 연대가 옅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개념이라는 게 조금 점점 옅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가정을 이루어서 열심히 삽시다라는 생각이 옅어져서 개인적으로 애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에서 계속 애를 낳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보면 나라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같았으면 막 여러분들 진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1인 1자녀 운동 합시다. 그때까지는 말 잘 들었지. 1가정 2자녀 운동 합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애를 수봉수봉 낳아서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자식을 키워서 미래 세대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면은 나는 뭐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애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제발 애 좀 낳으세요. 그러면 그 알바노?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난 진짜 좀 먼 미래에는 한국인은 없고 한국개만 남을 것 같아. 그렇지. 그 당연한 거지. 순수 100% 한국인은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없지. 크루스게 샤트에서 얘기했잖아. 100명의 한국인이 있으면 4세대만 건너면 5명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에 뭐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 너무 놀라운 거지. 지금 출생아 수가 작년에 24만이었거든? 24만이 정확하게 반반 남자 여자 나왔다고 쳐봐. 12만인데 12만의 여성 중에 절반만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거야. 또 16. 그럼 6만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작년에 애가 24만이었는데 20년 30년 뒤에는 애가 6만이야. 그럼 여기에서 또 4분의 1 토막 나는 거야. 한 60년 정도만 지나서 2100년 되기 전에 순수 한국인은 없지 않을까? 뭐 거의 그렇지. 왜냐면은
당장 70년생들이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 그러니까 70년생, 71년생 이런 사람들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나고 뭐 그 뒤로도 거의 뭐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지금 70년생들도 살아 있고 그래. 지금 태어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직 같은 세대 안에 있긴 한 거잖아. 그치. 한 세기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벌써 4분의 1 토막 났는데. 밭에 갔다니까. 그 전에 무슨 방송 같은 데서 그 인구 머시기, 사회 머시기 전문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나라가 70만 넘게 태어난 마지막 그 덩어리 세대들이 있다. 제3차 베이비 부머들이 있다. 우리 갈 수 있다. 얘네들이 이제 30대가 딱 돼서 사회에 진출하기도 했고 자리도 잡았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순풍순풍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절대 사람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족가는 소리를 방송에 나가지고 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누가 섭외한 건지 모르겠다. 깜짝 놀랐다니까. 머리가 덜 깨진 건지 너무 깨진 건지 싶은 거지. 너무 낙관적이야 이 윗세대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내 일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좀 있으면 연금 나오고 연금 빨아먹다가 한 20년 지나면 죽을 거고 어차피 난 지금 교수인데 내 새끼는 교수 일하면서 번 돈으로 미국 보내놨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래. 지금 막 정책을 만들고 뭐 사회가 어떻게 됐네 저쩌네 하면서 그 막 말 던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식 새끼들 보면은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래. 다 미국 가가지고 살고 있고 어디 해외 나가 있고 자기네들이 버는 돈이 뭐 한 10억 20억 되고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도 가슴이 뜨거울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어떻게든 되겠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지랄 하는데 혁명이 필요하다. 난 이제 뭔가 임계점이야. 사실 뭐 하나가 터질 때가 됐어. 거의 다 왔어. 전쟁이든 거의 다 왔어. 뭐든 한번 리셋될 때가 이래서 사람들이 뭐 프롤레타이 그걸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급투쟁해야 돼. 하여튼 뭔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거의 끝에 로딩을 따지면 지금 한 96%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저런 거지. 그 사법, 행정, 입법 3정이 문란해지면 민초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이네. 거의 다 왔거든. 거의 다 왔거든. 지금이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입법부 국회도 정신이 없고 사법부도 오락가락해. 경제도 힘들어. 서로 간의 불신과 혐오 감정이 막 샘솟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딱 모아서 규합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잖아. 정치인들이. 구한말이지 뭐 구한말. 이제 좀 있으면 신흥 종교가 들고 일어나서 나라 부시러 나온다니까. 근데 매번 그러잖아. 매번 지금이 최고의 위기라 그러잖아. 항상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치. 2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런데 어찌어찌 잘 오긴 왔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한 10년 뒤에도 2025년이 최고의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 그럴라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잘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이 30대 중반이 돼서 사회에 허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이 마지막 위기라고 생각하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이 위기인데 아무도 안 하는 이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말했다시피 계속 위기라 그랬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했었던 양치기 짓거리가 양치기 소년이잖아, 여러분들. 그치. 지금이 제일 위험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살려냈어. IMF 때 살아났어. 뭐 때 살아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살아나. 막 어떻게든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걸 하면서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정치인 선생님들은 3선, 4선, 5선 하고 7선까지 하시고 행복하잖아. 근데 나라는 그대로 갔고 이게 그대로 간 게 아니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인구도 개박살이 나버렸고 경제도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거든. 언제 터지냐의 문제야. 서울 수도권 땅값 잡는 것도 이거 절대 불가능하고 싱크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이 모든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인프라들이 점점 낙후되고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마지막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 뭐? 저출산? 망했지. 이미 망했지. 소프트 랜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야. 이거를 극복할 때는 아니고
그래. 전 국민 안락사를 생각하든가 진짜. 그러니까 더 나아질 방법은 없고 없어. 어떻게 덜 덜 박살나느냐. 어. 막 바바바바방 해가지고 다 죽느냐. 응. 아니면 끽끽끽끽 하면서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 몇 명 살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끝낼 거냐. 인사도 못하고 죽을 거냐 차이야. 근데 지금은 인사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니까.